사회 남남 갈등에 관한 점을 강조해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정수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김 박사가 공항에 출발해서 없습니다만은 김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국방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군사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답게 우리 군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많은 문제점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군의 편성이라든가 군사력 건설, 또 전략, 선진 국방 건설 등 모든 군사 분야는 우리 안보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받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 국방백서에 기술된 국가 안보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국민 안전 보장 및 국가 번영 기반 구축,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 목표로서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불문을 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은 통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목표는 자유 통일이 될 것이며, 가능한 평화적 통일, 또 실질적인 흡수 통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평화 공존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안전과 번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이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짊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내부 사정, 중국의 급속한 굴기, 또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닥칠 이 기회를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군세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한반도는 다시 남북조 시대로,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안보 불안에 시달리면서 인류국가 건설 등 호황한 그런 꿈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은 통일이란 대업을 희생 없이 공짜로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전략의 기본은 희생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전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통일을 위한 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방도, 군사개혁의 명제도, 또 군사력 건설 방향도 통일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시를 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 박사께서 선진 국방은 지나치지도 넘치지도 않는 규모 이렇게만 정의했는데, 모든 초점은 좀 시각을 달리하면은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수렴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면은 군사 통일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 조건은 무엇으로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는가? 우선 국지적인 도발을 포함해서 전쟁이 억지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외국군, 특히 여기서는 중국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국군의 개입을 어떻게 우리가 억제할 것인가? 그런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지 그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가? 또 북핵은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 제거가 안 된다면은 어떻게 북핵에 대해서 억지력을 우리가 보유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동맹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목표 달성에는 군사 조건이 될 것이고, 이러한 군사 조건 달성을 위해서 군사력 수준이라든가 편성 능력, 합동성 등 군의 전반적인 군사 건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능력을 제가 김 박사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요약을 한다면은 우선 억지력을 보여야 될 것이고, 여기서 억지력은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옥지력은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게 공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옥지력을 보유하려면 북한군을 경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발을 위해서는 맞춤형 보병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혹은 러시아군의 개입을 억제하겠는 능력, 또 북핵 제거가 실패 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북핵을 억제할 것인가, 어떻게 억지력을 보유할 것인가, 이런 모든 능력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군사의 건설의 능력이 아닌가. 또 단계적 군사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다른 세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 단계, 그리고 북한의 내부 불안정이 심화되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뭐 Y 단계는 우리가 통일 단계로 이것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현 단계, 옥지 단계, 그리고 또 오늘 주제 목표도 2011년이기 때문에 2011년에 수적을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옥지와 통일을 위한 국변사태 대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면전, 이 중에서 옥지가 아주 핵심인데 나머지는 시간 단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변사태 대비를 위한 군사력 건설은 2단계가 되면은 민군작전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북한군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체제가 또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한 150만 되는 북한군을 통제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이제 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지 통일이 되는 것이죠. 이는 실질적인 그 통일 목표를 향해서 군이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사력 건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옥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군년에 자행된 이제 북한의 도발, 특히 초나남 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은 김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옥지력에 실패했다는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북한 전면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한미연합사가 지금까지 옥지력을 해왔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한미연합군은 지금 507이라고 뭐 여러 이제 보도에 났습니다. 이와 같은 간에 바로 공격에 들어가서 평양 포위해가지고 바로 경멸, 그리고 통일로 가는 그런 능력을 지금 한미연합군이 보유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알기 때문에 감히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격 계획입니다. 옥지력이라는 것은. 그러나 국지 도발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은 옥지 실패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제 옥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거부 능력하고 보복 능력 두로 나누는데, 거부라는 것은 사전에 탐지돼 가지고 도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도발하더라도 완전히 완벽하게 방어하는 그러한 것을 거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한반도 같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이 포를 쏘면 맞게 돼 있지 먼저. 그래서 거부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옥지라는 것은 그 보복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복 능력은 실질적인 군사 능력하고 의지가 합쳐질 때 이제 보복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의지 면에서 우리가 실패했죠. 이때까지 한 번도 행동한 적이 없으니까 북한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당하거든, 이렇게 상종을 하고 이런 도발을 한 것이죠. 그것은 실제 그 천안함 비폭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당시에 정부에 의해서 북한을 실제 체크한 사실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북한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한이 공격할 것이라 남쪽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제 단기, 그러니까 국지적인 도발의 경우에는 우리의 목적이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을 받고 우리가 전면전으로 가겠다 하게 된 문제는 다르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한 이 보복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보복 능력은 적이 피해를 봐가지고 도저히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 된다, 보복 능력. 근데 뭐 가서 평양을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그러한 정도의 보복만 할 수 있는 맞춤형 보복 능력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안 사태 때는 잠수함이 발진한 그 해군 기지를 우리가 파괴를 하는 것이 하나의 보복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런 맞춤형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사실 한국군은 미군의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 군사력 건설을 정규전에 이제 주로 쏟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력 건설이 우리가 보복 능력을 가진다. 무조건 말락할 게 아니라 이런 맞춤형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상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대북 군사정 대책은 옥지력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옥지력은 그 보복 능력과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김태호 박사가 많은 강조했습니다만 국방 개혁 방향은 국민 여론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히 국방은 국민 여론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방은 중시적 야비돼서도 안 되고 전문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의 임무라든가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당면한 안보 환경 그리고 또 적대 세력에 대한 분석 이런 평가를 위해서 설정된 군사 전략 목표 달성에 올인해야 됩니다. 국민이 어떻고 그런 걸 고려해서는 국방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대국민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군사력 건설 자체가 국민의 여론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뭐 전투형 군대를 만들자 먼저 구호부터 나오는데 언제는 뭐 군사력이 아니었습니까? 전투형 군대는 것은 전투를 위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할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공격할 때에서 발발한 이라크 전쟁 데저스톰이죠. 이 단시간 내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시 24사단장이었던 맥카프리 장관, 여기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이 어떻게 전쟁을 100시간 만에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하나의 칭찬이죠. 맥카프리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100시간 만에 승리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10년 만에 이겼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미군이 월남전을 통해서 마약, 범죄 뭐 이런 국민의 병력 기피 등 군의 사기가 기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독에 주둔했던 한 부대는 중대장이 자기 병사에 들어갔는데 권총을 차지 않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추일하게 각 계급별로 대표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다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찾을 것인가를 난상 토론을 수일간에 걸쳐서 일주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교육훈련 기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미군은 사단장, 군단장까지 평가받는 피나는 교육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예군으로 다시 태어난 후 이락전이 발발해서 그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락전은 미국이 강하니까 우연히 뭐 100시간 만에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런 노력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맥카프리 장관이 위원들한테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군이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5개 기법도 다 그때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화려한 무슨 개념적으로 뭐 손진 뭐 어떻고 이게 아니라 우리 통일 위한 군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